오늘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고용부의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 국토부의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그리고 공정위 시장감식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심야 배송 제한이나 주 5일 작업 이런 게 권고나 유도로 머물러 있는데 실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파악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심야 배송이라든지 주 5일제 이런 부분은 지금 택배사별로 그다음에 현장 영업점별로 이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야 배송을 이미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주 5일제 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거기에 표준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하고 또 노조하고 좀 의견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준 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전과는 다른 그러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산재보험 적용제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재보험 적용제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한 1만 6천 명 정도 내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6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산업안전 감독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독과 병행해서 한 1,400명 정도를 13일까지 이제 일단은 조사를 하고, 나머지 한 15,000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주로 조사 내용들은 예를 들면 신청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신청서 적용제 과정에서 대리점주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서 1대1 방식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오예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좀 인력 충원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 충원은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만 그런 취지로만 돼 있어서 인력 충원에 대략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일일 작업시간 한도 설정하고 주 5일제를 이제 같이 하려면 얼마나 많이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배송 수수료 인상도 이제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작업 시간 단축이라든지 주 5일제 인력 충원 사실 다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업 시간하고 주 5일제 시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 충원 문제 이제 다 맞물려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과도한 이제 배송 물량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이제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제 택배 기사나 택배 업체 또 대리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물량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시간도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하면서 적정 작업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합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작업 시간도 예를 들면은 자동 분류기처럼 자동화가 좀 되어 있는 현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현장하고 상당히 이제 작업 강도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고용노동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권고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하도록 할 것 같고요. 아까 주 5일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력 충원은 지금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제 각 메이저 택배사들이 총 합치면 한 6천 명 정도 이제 분류 인력 충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뭐 지금 택배사들도 워낙 이제 지금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치가 될 수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배송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송 수수료 인상이라고 이제 저희 그 지금 대책에는 이제 표현을 안 했습니다. 배송 이제 거래 구조를 이제 개선하겠다 하는데, 일부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그 백마진 이런 문제들도 좀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기존의 배송 그 가격 구조 이런 게 이제 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어떤 식의 이제 개선을 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 배송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 문제도 있고 택배업계 또 이제 화주 문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사회적 기구를 출범을 시켜서 거기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평 기자님. 네, 서울경제 변재현입니다. 여기 연 5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게 저리융자 펀드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을 끌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이제 물류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택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물류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노출이 됐다고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시각에서 지금까지 물류 시설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이제 택배 회사들 민간 부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해왔고, 정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한 5천억 규모 산업은행 등과 지금 협의해서 5천억 정도 정책 자금을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이제 이미 합의가 됐고, 지금 대출 이자가 아마 시중 대출 이자가 한 2.67%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정부 예산에 2차 보전 2%포인트 2차 보전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펀드도 지금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이제 자금들이 저리로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물류 그 자동화 분류라든지 물류 터미널 이제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택배 종사자들의 어떤 노동 강도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인데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고용 형태가 특수하다 보니까 표현들이 많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건지, 만약에 그 택배 기사 본인이 뭐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한도 이상의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택배 기사가 요구를 하면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요구를 얼마나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택배 기사가 요구했는데도 물량 조정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도 내 작업 내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택배 사업체별로 또 영업점별로 이게 상당히 이제 상황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뭐 배송을 해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장에 이제 분류 자동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분류 지원 인력이 좀 투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작업 물량이 적정한 작업 물량이 좀 이제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배송 작업 나가는데 분류 인력을 충원을 하면은 이제 오전에 좀 쉬시고 오전에 또 일부 시간에 이제 배송 시간에 이제 할애를 한다 하면은 기존의 이제 물량 축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동화라든지 기존의 이제 업체별로 갖고 있는 배송 시스템 이런 효율화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량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택배 업체별로 물량 조정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표준 계약서 작업 준비를 할 때 이런 사항들도 이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완주 기자님.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라고 하고요. 그 택배 사업자 이제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이제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읽히기에는 그러면은 신규 택배업자한테만 해당하고 표준계약서 쓰게 하는 게 기존 택배 기사들과 계약이 된 분들이나 뭐 표준계약서 없이 계약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표준계약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로 적용제외 신청 한 16,000건 정도 전수제외 한다고 했는데 일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일까지면은 1,400명 정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적용제외 신청 계약서 쓴 비율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랑 그리고 그 필요한 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기사가 원하지 않았는데 뭐 대리 서명이라든지 이런 게 적발되면 어떤 처벌 규정을 어떤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표준계약서 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나 이제 기존 업체들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저희가 택배 사업자 인정 고시를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항들이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 관련해서는 그 감독과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게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일단 감독이 내일까지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그 감독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든지 가짜라든지 뭐 이변조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한겨레 신문 박준영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여쭈는데요. 그 추진 과제 2-2에서 건강보호 강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진단 방안, 바로 고위험군 뭐 2천여 명 심층 진단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1년 예산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추가를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좀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그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 일단 일반 건강진단이 하나 있고 또 이제 특수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건강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뭐 심야배송 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주된 작업을 하고 심야배송을 조금 더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심야배송과 심야 작업과 관련된 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시멸관 질환이라든지 뭐 근골격계 질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맞춤형 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택배라든지 배달 이런 쪽 지금 오전에 이제 필수 대책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필수 노동자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내시멸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그 발생 빈도가 높은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트랙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뭐 내시멸관 질환 이런 부분에 추가 항목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보통 한 뭐 6만 5천 원 정도 내외가 이제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해서 1인당 뭐 한 7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노동자 대책 관련해서도 지금 향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 때 예산안 논의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한국일보 송옥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 5일제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확산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는데요. 그 과거에도 주 5일제 이제 협의하시다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 검토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 보니까 주 5일제 하는 택배사에 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 5일제는 뭐 이제 저희 이제 고용부하고 이제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노사 협의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택배 업체들은 이미 이제 주 5일제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주 5일제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이제 배송 시스템도 효율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존 시스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 5일제 이렇게 할 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 지금 구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제 이제 어느 모 일간지에 그 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뭐 지원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토요 휴무제라든지 이런 걸 시행과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도된 그 부분은 오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논의로 그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안에 대해서 좀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도 들어오고 정부 그다음에 화주 쪽에 그다음에 노조 택배 사업자들 또 소비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은 다 이제 논의에 들어오고 또 실무적으로 이제 어떠한 의제를 이 논의 기구에서 이제 다뤄야 될지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주 5일제 문제라든지 또 이제 택배 가격 구조 이제 개선 문제 이런 사항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활동을 할지 그런 부분 아마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시간은 좀 남았긴 했지만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사회적 논의기구 경사노위 내 구성되는 거 맞는지 여부랑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당사자인 택배기사분들도 좀 불러서 얘기도 좀 듣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기구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는 좀 대책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 그래서 경사위 그 논의 구조하고는 이제 별개로 요거는 이제 택배 아까 이제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 이제 같은 그렇게 이제 별도 이제 논의 기구로 이제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제 택배기사 또 이제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배 기사들도 택배 그쪽에 이제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들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할 겁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대책이 이제 사회적 협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대책 중에 상당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사회적 논의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업체라든지 노조라든지 기사들, 뭐 대리점 이런 부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많이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 뭐 택배 가격 구조 개선이라든지 분류 작업에 있어 가지고 비용을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사회적 협의 기구에서 논의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 기구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